원남중 3학년 2학기 국어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B라는 시를 다뤄볼 겁니다. 자, 이 시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B라는 시를 다뤄볼 건데 여러분 시험지 2페이지부터 시작되죠. 2페이지에 이 시가 있는데 8번부터 11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를 다뤄보고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 좀 어려우시면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시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연 구성이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인 연 구성.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사실 두 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 8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근데 한 연마다 그러면 행이 두 개씩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신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산세라는 표현이 있죠. 이 산세가 진짜 산세를 묘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자습서 같은 걸 좀 보시면은 그런 풀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산세가 이제 비가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비유했다고 또 많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일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비유일 수 있죠. 근데 이 시인은 이런 비유를 이제 참신하게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어디가 있냐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을 어디다가 비유했냐? 갈갈이 손가락 펴고 이 손가락에 비유한 겁니다. 자, 손가락을 그려볼까요? 좀 이상하다. 자, 네,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자, 이렇게 손가락이 있죠. 자, 물살. 자, 이렇게 물살이 막 흐르는 것을 이 손가락에 비유를 했다. 굉장히 참신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어쨌든 비유는 한 이 정도로 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는 좀 이게 특징으로서라기보다도 그냥 여러분이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그 중의적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의적으로 어디가 좀 해석될 수가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3, 4연에 이제 묶어서 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산세 걸음걸이라는 것이 진짜 산세일 수도 있고 이게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또 어디가 이제 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 특히나 1년에 보시면 돌의 그늘이 차고 자, 이 차다가 여기다 씁시다. 차다. 이 차다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후 가득 차다. 두 번째로는 cold 춥다는 뜻이죠. 그 세 번째로는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 시랑 이 3번이 상관없고 어쨌든 뭐 이것도 차다잖아. 발로 이게 뻥 차다. 막 태권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발로도 막 뻥 차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킥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후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1년에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뭐 차다 이런 먹구름이 뭐 발에 차인 듯 비가 내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뭔가 어색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일단 돌의 그늘이 차고를 돌의 그늘이 말 그대로 이제 서서히 가득 차다. 다 돌이 그늘로 가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돌에 이제 그늘이 들이우면은 우리가 왜 서리풀 원두막 이건 좀 광고 같긴 하지만 뭐 강남구에도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막 원두막 있고 있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막 길에 원두막이 있어.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늘을 만들려고 있는 거잖아. 거기 안에 수시라고. 자, 그럼 그늘 안에서 왜 여름에 사람들이 그늘 안에서 왜 쉬려고 할까요? 차갑잖아. 그늘 안에가 시원하잖아.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로.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중의적이라고 하죠. 우리 저번 학기 때 문법 배울 때 중의적은 뭔지 배웠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사연 말씀드렸고 이제 좀 많이 내려가서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이 밟고 간다, 이 붉은 잎 있잖아. 밟고 간다는 이제 비가 말 그대로 다시 내린다는 거고 이 붉은 잎이 진짜 이게 교과서에는 이게 꽃잎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것을 단풍잎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그러니까 완전 이거 배경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꽃잎이면 이게 봄빛이지만
이게 단풍 잎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을비예요. 완전 달라.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 다르게 하는 거죠. 이걸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이것은 단풍 잎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어쨌든 이거 마지막에는 별로 기억을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만 알아두시고 근데 어디는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1년에 그늘이 차고랑 이 산세의 걸음걸이 정도는 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은. 자, 그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자, 근데 이 시가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1, 2연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3, 4연 5에서 6, 7에서 8. 자, 이렇게 좀 끊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에서 2연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늘이 차다. 이제 막 바람이 불어온다. 찬 바람이 막 불어와. 그럼 이제 비가 내릴 것 같은 거지. 아직 비가 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가 오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그럼 3에서 4연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막 앞서거냐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막 떨어지는 거지. 산세 걸음걸이처럼. 그래서 얘는 진짜 비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어쨌든 비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5년에서 6년에는 그럼 어떻게 또 진행이 되게 되냐면 이 비가 막 오잖아. 비가 내려서 이제 모여서 개울이 되고 그 개울이 강이 되고 또 그게 바다로 흘러 내려가서 바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물이 순환한다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뜬금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처럼 비가 이제 한 물살이 된 거지 여기서는. 비가 모여서 하나의 물살이 되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5년에서 6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년에서 8년은 이제 비가 일단 끝일 것 같았는데 다시 와. 다시 온대 비가. 그래서 그칠 것 같았다가 다시 온. 자, 7에서 8년은 그 정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비가 완전히 끝이는 건 안 나오는 거죠. 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돋는다거나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이제 비가 오려는 모습, 비가 이제 막 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물살로 모여서 흐르는 모습, 그 다음에 비가 그쳤다가 다시 오면서 이제 나뭇잎에 떨어지는 모습, 이제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 이제 8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시어와 그 속뜻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랍니다. 자, 하나 고르는 거예요. 하나. 자, 1번. 그늘이 차고 먹구름이 발로 차인 듯 비가 내리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차다는 뭘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가득 차다랑 이제 온도가 차다. 그래서 이 발로 차다는 좀 이상해. 아니, 아직 비가 안 내렸다고 여기는 비가. 그늘이 차다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왜 차? 먹구름을 왜 차요 그게? 그래서 1번은 아니게 되고 2번은 꼬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네 맞죠 2번. 그래서 답은 8번이 2번이 되겠네. 그리고 3번 까칠한 날씨와는 대조적인 메마른 화자의 마음. 화자가 실현을 당했나요? 여기서 나온 화자는? 자 어쨌거나 까칠한은 그냥 이 산세가 그냥 진짜 막 비가 좀 많이 퍼붓는다 뭐 그런 뜻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까칠하니 뭐 메마른 화자의 마음 저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한 게 있구나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시인의 이 화자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감정이 드러나나요? 여기서 안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게 여백의 미를 준다고도 많이 합니다. 이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 감정이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묘사적이라 그래. 다음엔 펜을 좀 다른 거 갖고 올게요. 제가 안 나오네. 어쨌든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묘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사만 하는 거지. 이게 막 메마른 화자의 마음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번 까칠한에 대한 설명은 이제 틀린 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손가락 한참 내리는 빗줄기가 아니라 자 여기서는 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막 손가락처럼 이렇게 막 내린다는 걸로. 근데 여기서는 빗줄기가 모여서 물살을 이루는 것을 손가락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게 되고 5번 새삼 돋는 빛날 잎에 맺힌 빗방울이 아니고 빛낫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가 내리는 거 우리가 빛낫이라고 여기서는 봐요.
그래서 새산 돋는다. 그럼 다시 빛나시 돋는다는 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잎에 맺혀 있다는 게 아니고 잎에 막 돋쳐 있다는 게 아니고 얘는 다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에 맺힌 빗방울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9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1번부터 보자.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묘사했다. 네, 일단 뭐 이건 시를 보시면은 뭐 일단 이 차다를 여기서는 만약 촉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촉각적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 뭐 시각적은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청각적이 어디냐면 마지막 연애 봅시다. 소란이 밟고 간다. 소란하다는 청각적이죠. 그래서 1번 맞게 되고 2번 꼬리, 산새 걸음걸이 등 참신한 비유를 활용하였다. 자, 참신한 비유 맞고 3번 연 구성이 규칙적이다. 맞죠? 4번 앞뒤 문장이 짝을 이루도록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였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짝이 이르죠.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A는 B를 좋아하고 뭐 B는 C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인가?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문장이 완전 짝이 이뤄야 돼. 진짜 막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에서는 그런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번의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도 마저 봅시다. 두 연책 총 4장면. 그쵸?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을 봅시다. 다음 중 윗글에 드러난 장면이 아닌 것은 자, 이건 일단 드러난 장면이 일단 비가 내리기 이제 시작하는 장면.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부는 장면.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고 2번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져 튕기는 장면.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 시작돼서 이제 막 좀 경쾌하게 뭐 튕긴다고 할 수 있겠지. 산새 걸음걸이가 막 튕긴 그런 걸음걸이니까. 그 튕긴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2번도 맞고 그 3번은 빗방울이 모여서 물살이 이루는 장면. 맞죠? 그 4번 비가 다시 내리는 장면은 네, 여기 7에서 8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5번 비가 그치고 해가 돋는 장면.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비가 일단 그치려고는 하는데 다시 내려. 해가 돋기도 전에. 그래서 여기서 해가 진짜 완전히 그치고 해가 돋는다. 이런 표현은 여기서 이제 이 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약간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린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네. 11번 봅시다. 다음 중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을 2개 고르시오. 이게 문제가 약간 좀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왜냐면 이게 2번 3년에 보시면 이제 제가 따로 3년? 아, 네, 그렇지. 네, 3년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 3에서 4가 엮이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것도 산세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산세가 진짜 산세냐 아니면 비유냐에 따라서 3년 역시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일단 1년을 확실히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11번의 답은 먼저 1번이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제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낸 건 아닌데 지금 2번도 중의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더 중요한 건 이제 3번도 중의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얘네가 묶인다고. 그래서 2번도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 5번은 아니죠.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셔가지고 1번, 3번을 고르셨을 수도 있고 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고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일단 1번은 무조건 고르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 중 하나는 무조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난 3번 고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산세 걸음걸이라는 내용이 딱 드러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1번은 무조건 들어갔어야 됐다. 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비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 방문객이라는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시고요. 여기서 이제 묘사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면 이 방문객에는 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도 있는데 이 두 시에서는 어떤 아름다움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